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한국과 일본 두 개의 단체에서 타이틀을 보유한 챔피언 종합격투기 선수 기원빈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 중이고요. 지금 여기 크로스핏 박스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는 기원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 wanna be the best in the game, invest in my name. Check no restraints, I'm obsessed with the pain. I ingest, I retain, assess and I change. Possessed by the thought I'll be free one day from society's restraints. Money, clout and fame, a disease, a plague. We all love to hate, have to play the game, have to make a name. All our insecurities are on display. This is war with the enemy, think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screen. I won't let them fester me, I know most are festering. Negativity is a plague for the mental. 한국과 일본 두 개 단체 지금 그럼 챔피언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가요? 그쵸,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보기로는 조만간 또 시합에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의 어떤 단체죠? 일본 글래디에이터라는 단체에서 그 방어전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네. 방어전을 치르러 출국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디 단체에 있어요? WGFC라고 한국의 단체입니다. 그럼 그쪽의 타이틀 방어할 때는 또 한국에서 하시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로드 투 UFC라는 네. 걸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좀 내려놓은 상태긴 해요. 라이트급은 어느 기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체중 기준이고 70.7kg 이하일 겁니다. 뭐 대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70.5 기준으로 해서 한 9까지 그 밑에 체급을 이제 라이트급이라고 해요. 대표님 그럼 70이 안 되세요? 지금은 80 지금 2kg, 1, 2kg 나갑니다. 전날 개체라서 네. 저희는 그 시합 한 24시간 시합하기 전에 그 체중을 재거든요. 네. 그때 그 체중을 딱 맞추고 놓으면 저희는 이제 리게인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얼마나 뭐 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시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에서 방어전을 치르는 상대는 어떤 상대예요? 상대방은 주짓수 블랙벨트로 들었는데 네. 좀 어그레시브한 좀 타격가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경기를 보긴 했는데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노장 파이터로 보입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했어요. 네. 그 상대가 브라질 선수고 네, 맞습니다. 네, 화이팅이 있고 39살이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39살의 나이에도 그렇게 격투기 실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랍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드려보는 게 이 격투기의 정년이 따로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38살부터 네. 이 동체 시력이 좀 저하가 된다고 듣긴 했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플링을 좀 선호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특정하게 좀 레벨이 많이 높거나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랜 기간 그 정상 쪽에 위치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금방 내려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40대 선수들도 계세요? 그럼요. 지금 테세이라라는 선수가 아마 타이틀을 갖고 잠깐 내려놨는데 그 선수는 4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시합 준비하면서 가장 네.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감량을 하는 도중에 운동량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힘든 게 뭐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제 시합 준비를 할 때 힘든 걸 꼽으라고 하면. 그리고 뭐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안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조금 이제 더 큰 것 같아요. 네. 격투 선수로서 네. 대표님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마인드, 뭐 정신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뭐 중요한 거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남들보다 지기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서 조금 안 무너지려고 좀 참고 더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약간 시합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려고 하고 약간 이게 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격투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프라이드 FC라는 단체, 일본 단체가 있었는데 팬이었었어요. 그 격투기라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뭐 올드복싱도 되게 좋아했었던 학생이었는데 좋아만 했지 그냥 공부하고 대학교 평범하게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바로 앞에
그 체육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가봤죠. 가서 이제 관장님께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세다. 네, 난 세다. 선수들이랑 좀 붙여도 되니까 빡세게 한번 운동 시켜달라 했었을 때 여자 선수랑 이렇게 한번 스파링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배려를 하려고 했었다가 오히려 배려를. 네, 왜냐면 이제 여성분이고 저는 이제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배려할 게 아니더라고요. 배려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두드러 맞았나요? 그 이제 주짓수라는 네네. 그 무술을 스파링을 했었었는데 뱀처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네네. 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날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샤워하면서 그때 울었었었는데 억울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그 선정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한없이 낮다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오기가 생겨서 아 이거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격투기에 입문을 한 첫 계기죠. 그 당시에 격투기 원장님이 대표님의 승부욕을 끌어올려준 계기가 된 거네요. 그쵸, 항상 뭐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준 관장님이라고. 네. 그때 과거에 내가 어릴 적에 호기롭게 그 체육관을 찾아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호기롭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짱이라든지 학교장 뭐 어디 건달? 건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오고 아니면 오시고. 좀 양아치라고 하시는 그렇죠. 네. 나 세다. 건들건들하게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오면 물론 거기서도 되게 진짜 성실하고 진짜 격투를 좋아해서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그런 분들은 자신감이 가득 차서 오시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어. 그쵸.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자기 그때 저처럼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안 나오시는 분이 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길을 꺾어주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많이 나서는 편이고 아, 네. 그 담당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요. 또 그들만을 위한 담당 선생님이 있는 거네요. 스파링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음. 그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호기롭게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조금 즐기시는 분들. 네, 일부러 약간 고등학생들, 좀 어린 친구들을 또 붙이기도 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지 않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엄청 타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느껴보라고 한번 해주시면. 이 공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지금 층별로 한 3개 층을 이용하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크로스핏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웨이트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격투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일단 오세요? 뭐 너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고 선수라기보다는 직장인? 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주부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나이대는 몇 살부터 올 수가 있나요, 여기를? 여기는 어린이 프로그램, 키즈 프로그램도 따로 하고 있고.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키즈 프로그램도 따로 하고 있고, 어리면 중학생들도 많이 운동하러 오는 것 같아요.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키즈라고 하면 정말 키즈라서 뭐 6세에서 한 8세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태권도를 갈 것이냐, 여기에 올 것이냐, 그 나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MMA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고 키즈 프로그램이 따로 크로스핏처럼 이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성장하는 데 발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교육시키고 있어요. 격투기라는 것 자체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멘탈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격투를 하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강해질 텐데 학생들이 배우러 와도 그런 멘탈 교육도 가능하나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인성이 제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양아치라고 그냥 표현을 하자고 하면 양아치들이 이렇게 와서 겸손을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좀 없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냥 그래서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강해진다 해서 밖에서 이제 더 괴롭힌다던가 이러지 못하게 인성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그 교육을 시키는 편이라서 어떠한 학생들이 와도 이쪽에 오면 적응하고 더 멘탈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이 보통 육체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력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쪽에서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과 육체를 전부 다 이렇게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도 좀 많이 배우러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럼 격투기 선수를 하시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원은 어떻게 있나요? 격투기만을 봤을 때는 파이트머니라고 해요. 시합을 이제 나가게 되면 시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그 돈 대전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그 수입이고 시합을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청 높은 레벨의 선수, 좋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좀 하나의 직업을 조금 더 갖고 있는 편이긴 해요. 뭐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코칭을 한다든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대표님은 두 단체의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챔피언이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챔피언이라고 하면 명성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보는 그 입지가 좀 올라가거든요. 제가 정말 속해 있는 단체고 좋아하는 단체긴 하지만 최고의 단체는 이제 UFC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챔피언이 되면 UFC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일 수 있죠. 네. 경기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네. 경기 결과 네. 예상을 해본다면 격투기 선수들한테 예상을 물어보면 사실 뻔하긴 합니다. 내가 이긴다. 100%, 120% 자신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 경기들도 다 그랬어요. 제가 졌었던 경기들도 100% 다 자신이 있었던 네. 경기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지는 게 경기라 어쨌든 자신감은 필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셨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졌었을 때가 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물론 떨쳐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슬프죠. 사실 격투기라는 게 완전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진 사람은 이제 내려가기가 진짜 확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뭐 이겨내야 되기는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 그럼 격투 선수로서 네.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1차원적인 목표라고 하면 좋은 단체에 가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제 1차원적인 목표긴 하지만 제 궁극적인 좀 목표라고 하면 제가 해본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타고나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알면 진짜 하나밖에 모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약간 이런 그 모습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되게 커요. 뭐든 좀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좀 목표입니다. 네. 지금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계시니까 뭐 시합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텐데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 시합에서 크게 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경기는 졌지만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22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는 기원빈 선수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